1969년 8월 29일 지축을 울리는 엔진음과 함께 팬텀기가 대한민국 상공에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우수한 최신의 전폭기인 이른바 팬텀기를 우리 공군도 갖게 되었습니다. 선명한 태극마크를 단 팬텀기를 대한민국 공군의 조종사들이 12,000km 거리의 태평양을 횡단해 미국에서부터 직접 대구기지로 몰고 왔습니다. 팬텀기 인수는 단순한 최신 무기의 도입이 아닌 현대사의 전환점이 된 사건이었습니다. 팬텀의 도입은 우리의 현대사와 굉장히 중요한, 특히 현대 안보사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습니다. 1월 21일 밤 10시경 북한군의 무장간첩단이 어둠을 타고 감히 서울까지 와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북한 124 부대 소속의 김신조를 비롯한 무장군인 31명이 청와대를 기습해 대통령을 암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에 이어 미 해군의 정보함 푸에블로호가 동해상에서 북한군에 납포돼 83명의 승무원들이 억류되는 사건도 발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들로 안보 위협은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베트남 전쟁 중이던 미국은 한국군의 추가 파병을 요청할 정도로 우리의 군사적 협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양국은 안보 위기와 베트남전 문제를 고심하며 더욱 긴밀한 군사동맹을 맺기로 합의했고 미국으로부터 최신 무기의 지원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강하게 요구했던 무기가 바로 F-4 팬텀 전투기였습니다. 팬텀은 당시 항공기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성능을 자랑한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기체였습니다. 8발의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을 하고 엄청나게 강력한 추력의 엔진을 장착을 해서 정말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팬텀의 정식 명칭은 F-4 팬텀2입니다. 미국의 해군기로 개발되었지만 막강한 성능으로 미 공군에서도 운용한 기체였습니다. 3시간 이상의 긴 항속 능력과 육중한 외형에 비해 음속의 2.4배나 되는 빠른 속도, 탁월한 무장으로 지상 폭격에서 공중전까지 모두 우월했던 다목적 전천후 전폭기였습니다. 팬텀의 무장 탑재 능력은 기본 무장 장착으로 했을 때는 총 24발의 폭탄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공군이 운영하는 F-15K를 제외한 두 번째로 가장 많은 무장을 장착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군은 1966년부터 빠른 속도의 미그 21을 도입해 운영 중이었지만 결코 팬텀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압도적인 무장 능력과 먼 거리에서도 적을 제압할 수 있는 월등한 레이더 장비로 팬텀은 미국이 킬러로 불렸습니다. 팬텀기는 미국기를 직접 안 보고 그 자체로 탑재된 레이더로 미국기를 먼 거리에서 잡아서 공대공 미사일을 쏴서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그 이전 세대에서는 가지지 않은 그러한 월등한 미사일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4번째, 동아시아에선 처음으로 F-4D형 팬텀을 운용한 우리나라는 이후 최신형 기체인 F-4E형을 도입합니다.
F-4D는 이제 기총이 외장형이라 그 배면에 달렸었지만 F-4E 같은 경우는 그거를 다시 노즈 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F-4D에 비해서 F-4E가 노즈가 살짝 길고요. 이 형은 D형의 아쉬웠던 부분이었던 기관총 부분을 개선했을 뿐만 아니라 F4D와 E의 그 가장 큰 차이점은 기동성을 크게 향상시켰다는 것입니다. 엔진 추력을 아주 강하게 만들고 장거리 유도 무기를 장착해서 폭격 능력을 크게 향상시킨 그런 비행기입니다. 기수 부위에 카메라를 단 전술 정찰기인 RF-4C형도 도입해 운용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팬텀 강국이었습니다. 우리 공군에게 F4 팬텀은요, 일거에 북한 공군을 추월해서 한반도 상공을 지배하는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든 굉장히 중요한 기차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F4 팬텀이 있는 동안 북한은 단 한 번도 공중 도발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미국 데이비스 몬탄 공군기지에서 21주간에 걸쳐 조종과 정비, 운영 등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들과 함께 공군의 팬텀 시대가 열린 것이죠. 대구에서는 극동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팬텀 전투 비행대가 창설되었습니다. 대구에서는 최초의 팬텀 전투 비행대대가 창설되었고 팬텀을 정비하고 운영하는 기반 시설과 기술, 훈련 시스템을 구축해 북한의 도발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항공기 성능이 좋고 국민과 함께한 팬텀기다. 국민들이 십시일반 방위성금이라는 걸 내서 팬텀기를 직접 사주고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명칭을 붙여가지고 우리나라 각지를 돌면서 그 비행기가 들어왔을 때 국민과 함께 축하 비행을 했던 그러한 비행기입니다. 공군 공공기지에서 베풀어진 방위성금 항공기 헌납식입니다. 50여 년 전 안보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이 직접 내준 성금으로 마련한 팬텀과 국민들을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방위성금 헌납기라는 이름을 새긴 5대의 팬텀으로 이루어진 부대는 필승편대로 불렸는데 그 당시 팬텀 조종사는 그날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전 국민이 여기에 관심을 가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아이고 한 목숨 바쳐도 되겠다 할 정도로 긍지를 가졌죠. 헌납식에는 국민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뜻깊은 행사도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을 후방 조종석에 태워 팬텀과 함께 비행했던 것입니다. 두 시간 동안 전국을 순회 비행하며 국민과 함께 최초의 국토 순례 비행을 이뤄냈습니다. 전국 12개 도시의 상공을 날며 반세기가 넘도록 지켜온 한반도를 향해 안녕을 고하는 비행이 시작됩니다. 수원에서의 이륙을 시작으로 국토 순례 비행에 막이 올랐습니다. 국민의 손길에서 국민의 마음으로 이어졌던 팬텀. 필승편대는 팬텀의 주요 작전들이 벌여졌던 현장과 한반도의 랜드마크들, 팬텀 부대가 주둔했던 도시 등의 상공을 순례하며 비행했습니다.
남해안 상공에서 조종석에 콜사인이 들어오자 전투기 2대가 눈길을 끌며 좌우로 진입합니다. 보라매라 불리는 KF-21은 우리 기술로 개발한 최초의 초음속 전투기로 팬텀을 이을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팬텀이 이루어낸 자주 국방의 의지와 국민의 성원을 우리 힘으로 만들어낸 전투기가 계승해주길 바랍니다.